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 이후에 야권이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론을 들고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이른바 조남매 문책 안 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청와대 상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참모 문책론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의 책임론에 관한 기자질문에 윤 수석은 문제가 없으니 특별한 조치도 없다며 경질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비슷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윤 수석은 두 수석이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지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 보지 못했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7대 인사 배제 기준으로 걸러낼 건 다 걸러낸 뒤 후보자가 전문가일 땐 능력과 국민 정서 가운데서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건데 이 가치 판단의 영역의 일을 가지고 누굴 문책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후보자가 7대 인사 기준이라는 시스템을 통과했지만 국민 정서에 걸린 것이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청와대가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정면 돌파에 나선 건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도 안 된다. 민정인사수석도 책임을 물어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공세에 밀려선 전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중요한 뉴스만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반응을 놓고 보니까 이른바 조남매, 예.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두 사람 문책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특히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그 방어라기보다는 방점은 더 포인트는 조국 수석에 가 있는 걸로 조국 수석이 보입니다. 방점이다. 예. 예. 그래서 야당에서는 조국을 구하려고 조국이 망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하던데. 근데 지금 이 청와대의 지금 제일 문제는 여당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까지 그 인사 난맥상 아니면 인사 참사 이런 얘기를 듣는 정권들은 계속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 검증 라인에 있거나 인사 추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 안에 있는 수석이 되거나 그러면 다 사퇴를 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진지한 사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정권처럼 이렇게 그 사과가 드문 유감 표시도 드문 정권은 드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요건 좀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의견을. 낙마를 했던 국토부 장관 3주택 문제는 예. 검증을 잘못한 게 아니라 국민 정서하고의 차이 때문에 그런 가치 판단의 문제였을 뿐이다. 요 대목은 반응들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하고 인터뷰에서 얘기인데 지금 그러니까 검증은 다 했다. 그러니까 예. 새로운 사실 우리가 검증을 못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다. 다만 조동호 그 과기부 장관의 경우에는 부실하게 참석은 본인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의 거짓말 탓이고 거짓말을 했든 참을 말했든 체크란에 있었던 건 다 검증이 됐어야 하는데 그거는 또 후보자 탓을 했고요. 지금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미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만은 3주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다고 해서 불법도 아닌데 추천을 못할 건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논리라면 국민 정서가 잘못됐다는 뜻 아닐까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정호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이 긁어부스럼을 외려 만든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전날 엊그제는 그 조동호 최정호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자진 사퇴 때는 송구스럽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네. 하루 만에 이렇게 다시 좀 배째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화면 보고 계시지만 저렇게 나와서 써놓은 거를 읽고 저런 어조로 얘기를 한다는 건 청와대가 입장을 이거는 사과를 하고 갈 게 아니라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이 이 정치권에서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후보, 조동호, 최정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버리는 카드로 써도 되는데 지금 김연철 그 통일부 장관 그리고 박영선 준행부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머지 후보자들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임명 강행한다 이런 예, 뜻이군요. 그 후보자들 장관 후보자보다는 더 초점은 조국 수석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밀리면은 조국 수석 사퇴까지 예, 갈 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검증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니까 아니 장관 후보자 아들이 유학 가가지고 포르쉐 탄 게 뭐가 잘못됐냐라는데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포르쉐는 절대로 타면 안 되는 차라는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학한다는 거죠. 저기 예. 조동호 후보 저기 지금 뭐 철회가 됐습니다는 그 분의 자제분이 아들이 뭐 250만 원이 넘는 월세 아파트에 뭐 포르쉐 3,500만 원. 근데 뭐 새 차도 정도 하는 아니고 뭐 중고차였다고 네, 강조를 뭐 하더군요. 포르쉐를 탄다. 근데 미국에서 유학하니까 외제차를 더 타야 되는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예. 게 지금 윤도한 수석의 말인데 딱 그거 하나 때문에 여론이 나빴던 거는 아니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 그 국민 여론의 초점이 왜 국산차 안 타고 왜 외제차를 탔느냐가 초점이 아닌데 사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왜- 너무 호화스러운 유학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유학 비용을 대는데 맞벌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동호 후보자가 번 돈이 다 지금 유학비로 갔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럼 생활비는 뭐라 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뭐 전세금도 중간중간 올리고가 예, 된 거죠. 그러면은 뭐 이것이 지금 윤도한 수석은 저 시기별로 보면은 꼭 포르쉐 사주려고 전세금 올린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뭐 어떤 그 지금 이런 게 선후 뭐 전후 따질 사항은 아니고 감정적으로 예. 정서적으로 그래도 사회 지도층인 인사가 이렇게 자녀 교육을 하는 거는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반감인 거죠. 반감. 어찌됐든 전체적인 톤으로 보면 청와대 입장은 국토부 장관 3주택이 됐든 과기부 장관의 황제 유학이 됐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문제가 됐든 법적으로 잘못된 거는 없는데 국민 정서 때문에 그런 거고 언론과 야당의 지나친 정치 공세가 도를 넘었다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지금 윤도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도한 수석에 보면은 언론 탓을 하는 것도 있어요. 예. 무슨 검증을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뭐 뚜렷하게 그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도 없다. 그냥 그냥 막연히 조국 경질, 조현욱 수석 경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언론 탓을 하는데 뭐 계속 지금 인사 검증, 인사 추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죠. 그렇죠. 이 대목 한번 좀 여론조사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언론이 정말로 무작정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자꾸 조국 민정수석 경질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목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청와대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당에서는 뭐라 그래요? 지금 여당과 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당의 경우에는 지금 7명 모두 지금 그 거부한다라고 아니 근데 했었잖아요. 그것도 좀 문제 아닌가요?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옥석을 좀 야당도 좀 가려줘야 되는데 7명 전원 안 돼. 그리고 그냥 문 딱 닫고선 박차고 나가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야당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좀 시중에는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럼 딱 집으면은 이제 김연철 예.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위험하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위험하다는 것 같고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답변 태도에도 예, 문제가 태도가 문제가 있었지만 있었다. 지금 새롭게 나오는 얘기는 2002년에 서대문구 집 소유하고 있는 예. 집에 리모델링 공사비 이건 청문회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네. 공사 대금이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그 건설업체가 대신 내줬다라는 얘기가 있다.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박영선 후보가 제대로 해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 논평에서는 그러니까 박영선, 김연철을 지키기 위해서 조동호, 최정호 두 사람을 후보자들을 꼬리 잘래를 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일견 뭐 그런 주장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7면 전원을 불가 판정을 내놓고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딱 문을 닫아버리니까 야당도 좀 너무 좀 옥석을 가리는 노력을 안 하고 무작스럽게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라는 좀 그런 목소리도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당에서 아마 절대 불가는 김연철, 박영선 두 사람인 명인 것 같다.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럼 여권의 반응은 뭡니까? 여당은 청와대 이런 반응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내부의 목소리하고 예. 밖으로 나오는 목소리하고는 조금 그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궁금합니다. 같습니다. 두 개를 좀 나눠서 그럼 소개를 좀 해주세요. 내부에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해서 또 인사 추천 라인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불만의 목소리가 예. 있다. 그다음에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의 경우에도 그 여당 민주당 쪽에서 위험한 징조를 얘기를 했고 예. 그걸 청와대가 받아들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외부에 나오는 목소리들 뭐 안민석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조국 민정수석 경질에 있어서는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하, 여당도 예. 그러니까 여당도 바깥에 내놓는 이 목소리하고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하고 좀 온도차가 있군요. 예, 좀 제가 여당 의원들 좀 뭐 아는 분들 보면 좀 그 문제의식을 느끼기는 해요. 예. 예. 그러나 그렇다고 예. 해서 당에서 대놓고 청와대의 저런 입장을 뭐라고 얘기하기는 또 분위기상 또 아닌 것 같고. 내년에 또 공천도 있고 하니까. 공천 문제도 예. 있고.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자, 이런 와중에 지금 그 여당은 이 김학의 사건 재수사 시작했잖아요, 검찰에서. 예, 예. 여당은 그래서 그 사건 좀 지켜보자는 것 같은데 뭐 한국당은 또 무슨 웬 또 특검법을 또 발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환섭 예. 그 조사단장 청주지검장에 올라왔죠. 그 여환섭 검사를 우선은 못 믿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지금 뭐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김학의 전 차관과 뭐 춘천지검에서 같이 근무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네. 우선은 최동욱 검찰총장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 더 그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못 믿겠다고 생각을 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한섭 당장이 특수일부장으로 근무할 때 그 최동욱 검찰총장 당시 검찰총장을 할 때 원세훈 국정원장을 조사를 했었거든요. 수사를 했고 그리고 대검의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최동욱 그 전 총장이 근무할 때 또 이 여한섭 당장이 그 중수 일과에서 그때 이제 정몽구 회장이 구속이 되는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동욱 검찰총장과 인연이 깊다는 거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법무부의 그 과거사 진상조사위에서의 수사 의뢰를 하면서 최동욱 검찰총장 네. 2013년 그 당시 검찰총장이 빠졌어요. 예. 그다음에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도 수사 대상자에 빠졌어요. 이런 상황에선 그래도 중립적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현 정권으로부터 더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려면 특검이 낫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여환섭 수사단장은 그 검찰에서 별명이 독사인데 예. 한 번 물면 절대 안 논다 해서 독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어찌 됐든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라는 지금 야당의 지금 주장인데 좋아요. 뭐 그런 속사정이 좀 있군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통과돼서 이게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뭐 바른미래당하고 예. 한국당하고는 같이 지금 발의안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특검 추천도 그 두 당에서 2명을 추천하는 걸로 하는데 민주당은 절대 안 받겠죠. 예, 민주당은 저는 뭐 그 받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본회의에 갔을 때 네. 예, 통과가 될까에 대해서는 뭐 좀 글쎄요. 뭐 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했을 때 과반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수 변호사님 전망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와중에서 이제 제일 관심사는 이제 이틀 뒤로 다가왔죠. 4.3 재보선. 예. 판세가 어때요? 이거 숫자는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오늘 양 당의 이 선대위원장들 봤더니 양쪽이 엄살이 대단하던데요. 정의당하고 이 한국당 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세론으로 가는 게 유리한 때가 있고 그렇죠. 엄살을 부려가지고 표를 결집시켜야 되는 게 유리한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엄살인 후자죠. 것 같아요. 엄살 예. 모드죠. 예,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더 와서 우리 후보를 찍어야 됩니다. 예. 이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우리가 이깁니다 소리들을 안 해요. 서로. 예. 그렇죠. 엄살 모드로 가서 이대로 가면 저희 질 수도 있습니다. 예. 막 도와주세요. 막 이런 모드로 가대요. 그게 그 지금 그러니까 그 창원하고 저 통영 예. 대표 지금 얘기하면 여기가 다 그 우세 지역 데가 있죠. 뭐 여당의 저기니까 그렇죠. 진보 진영에 우세된 곳이 있고 한국당의 우세인 지역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뒤집혔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맞아요. 재밌는 예.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 단일화만 되면은 정의당이 손쉽게 이길 것 같다는데 이 한국당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거고 예. 이 통영 고성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텃밭이라 그러는데 못 믿는 상황인 거죠. 예, 예, 그런 것 아,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뭐 이 얘기를 다 할 수 없고 딱 하나만 좀 짚어보죠. 오세훈 전 시장이 가서 말했던 노회찬 정신 문제 때문에 신경전이 대단하던데 자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창원에 여영국 후보가 이제 그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제 예. 후보 단일화를 해서 정의당 후보가 되면서 노회찬 정시를 그 계승해서 뭐 이렇게 말을 한 네. 저기 그 선거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세훈 전 시장이 어제 이제 지원 유세를 가서 노회찬 정신은 자랑할 바가 못 된다. 근데 저게 네. 뭐 아주 표독스럽게 말을 한 거는 아니고 당시 영상을 보면 이제 이 보궐선거를 왜 하게 됐느냐. 네. 그러면서 노회찬 전 의원이 돈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노회찬 정신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대한 이제 책임론 비슷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정의당에서는 아주 발끈했습니다. 뭐 예. 사자 명예훼손이고 극악무도하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 노회찬 전 의원에게 굉장히 특별한 정치인이었죠. 당신이 이제 그런 극한 선택을 하기 전에 남긴 편지에서 돈을 받은 거를 인정을 했어요. 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과도 했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극한 선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3천만 원 때문에 저래야 되느냐라고 예.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을 아꼈든 안 아꼈든 이제 안타까워했죠.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예요. 본인이 뭔가 명예를 지키기 위한 선택에 대해서는 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선택을. 그런데 이제 저는 정의당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경우에는 그 자당 소속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돈을 받은 거는 맞잖아요. 네. 본인이 인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당 입장에서 다른 당도 아니고 정의당이기 때문에 예. 저는 좀 유감 표명이 있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기대도 했었고 그 예. 당시에. 근데 정의당에서는 전혀 그런 표명이 없었어요. 예. 마지막 관전 포인트예요. 자, 노회찬 정신을 둘러싼 이 하루 앞둔 이 신경전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마지막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최소한 제 생각에 국민들이 노회찬 의원을 그리는 거는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유일한 정치인이었다는 그런 거였는데, 예. 좋습니다. 요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전 포인트로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